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보통 여러분들한테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 드리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은퇴하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이 사신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 드리는 게 어떤 때 어떤 아파트가 편할지에 대해서 좀 편안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젊었을 때 오히려 단독 다가구 주택이 더 살기 좋다고 얘기하면서 애들 키우기도 더 좋은 환경은 전원주택, 단독주택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단지 나이가 드시고 그렇게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원주택도 좋지만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전원주택이면 가장 좋겠지만, 편의시설이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외진 지역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나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생활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 곳에 조그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용도도 많이 있다는 얘기 잠시 드려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아무래도 병원 가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이나 병원이나 그런 데가 가까이 있는 도심지에 보통 분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는 자식들이 분가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부부끼리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단독주택,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땅이 있는 상태에서 건평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최소 2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층 이상에 방 4개 이상 되는데 화장실 2개 이상 되는 큰 저택에서 둘이 살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황홀한 기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황홀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으면서, 둘만 생활하실 때는 갈아타는 수요도 좀 많이 있다는 얘기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애들이 많이 은퇴를 하고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단독이나 마당이라고 그러죠. 마당이나 강아지 키우고 애완견 키울 때는 도심지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을 많이 선호들을 하시는데, 은퇴 후에 애들이 분가한 이후에는 거꾸로 도심지에 병원 가까운 곳이나 그 다음에 쇼핑몰이나 그런 데 있는 가까이 위치한 20평대 아파트를 갈아타는 수요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전원주택하고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에 민감해요. 올라가는 시세장이라고 보면 같이 따라가고, 떨어지는 시세장이면 같이 떨어지고, 시세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으면, 단독 다가구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에 민감하지는 않지만 아파트 대비 올라갈 때도 따라 올라가는 경향은 있어요. 그렇지만 상승률은 아파트 대비는 못 미치는데, 거꾸로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떨어질 때는 또 안 떨어져요. 아파트는 시세가 또 민감하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훅훅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 시세에 맞춰가지고. 그런 반면에 단독주택은 올라갈 때도 아파트 대비 상승률은 높지 않지만, 떨어질 때도 아파트는 떨어질지언정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나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보합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장단점을 얘기 드려보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시세의 단점과 장점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장점은 황금성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팔라고 마음을 먹으면, 요새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부동산이라고 하면 하나 꼽으라 그러면 단독 다가구보다는 아파트를 많이 꼽다 보니까, 그리고 참여분 수요도 많다 보니까 사거나 팔 때 매물들도 많이 있으면서 비교 대상도 많고, 그리고 시세 대비 약간만 저렴하게 내놔도 수요가 아주 극소수로 줄어드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그러면, 시세보다도 약간만 좀 가격을 내려서 금액을 내놓는다 그러면 팔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장은 아파트인 반면,
그 단독이나 전원주택의 장점은 아까 시세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지만 떨어질 때는 버티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파트가 떨어질 때 단독 다가구 주택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끌고 가는 큰 뭐 1,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보면은 아파트가 많이 올라간다고 보지만 단독 전원주택 길게 보시면 올라가는 폭이 아파트 못지 않다는 얘기, 그 같은 조건 내에 같은 지역 내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 아파트 대비 상승률은 그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그 속도는 충분하다고 얘기 드리고, 떨어질 때도 그 지지력은 아파트 대비도 단독 다가구 주택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대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단점을 마지막 말씀드리고 좀 끝내보면 아파트 대비는 황금성이 크지가 않아요. 대중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장점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 조금만 내려도 어떻게 보면 금매물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황금성이 그 부동산 시장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단독 다가구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층이 아무래도 부동산 아파트 대비든 좀 매니아층이 있다 보니까 그 매수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팔 때 아파트 대비는 황금성이 많이 좀 그 아파트 대비는 좀 떨어진다는 말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고 단독 다가구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산다고도 얘기를 드리지만, 이 트렌드는 은퇴 후에 아이들이 그 분가를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노후에 부부끼리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큰 대지에 있는 단독주택에 살 때는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제가 말씀드린 역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 소형 아파트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이야기 좀 드려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애들 키울 때 젊은 수요층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 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